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정민이라는 대학생이 살고 있었다.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는 그는 방학 때마다 고향, 집으로 내려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 이번 여름방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민은 오랜만에 마을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조용한 시골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고향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이야기가 많은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밤이 되면 마을 외곽에 위치한 고대, 무덤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앓는 듯한 신음소리로 용기 있는 몇몇 젊은이들이 확인하러 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며 돌아오곤 했다. 정민은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그는 과학을 전공했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바라보곤 했다.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그 소문의 진상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어느 달빛이 밝은 여름밤, 정민은 2명의 동네 친구와 함께 플래시와 카메라를 챙겨 외곽의 무덤으로 향했다. 시원한 여름 바람이 불어오고 풀벌레 소리가 귀에 들리는 오솔길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무덤 근처에 도착했다. 주변은 낮에 봤을 때보다 훨씬 으스스했다. 나무는 바람에 불려 피곤한 듯 몸을 흔들며 외로워 보였다. 처음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민과 그의 친구들은 무덤 주위를 돌며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 숲인데 뒤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친구 중 한 명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귀신이라도 나온 것 같아라고 말했지만 모두 웃어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정민의 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도 듣고 서로를 쳐다봤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민은 두려웠지만 무엇이든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는 플래시를 켜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나무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던 그들은 결국 낡은 묘비 앞에 멈춰섰다. 작은 랜턴 불빛으로 가리키자 묘비는 시간의 사가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다. 바로 그때 정민의 친구 중 한 명이 묘비 옆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비녀처럼 보였다. 친구가 조심스럽게 그 비녀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 순간 땅이 숲의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주변의 나무들이 더욱 거세게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친구들이 두려움에 감싸인 채 도망치려 할 때 정민은 묘비를 향해 외쳤다. 당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울음소리가 멈췄고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는 누군가의 잃어버린 이야기처럼 낮고 슬픈 음성이 들려왔다. 비녀를 돌려주세요. 평화를 원해요. 정민은 당황했지만 용기를 내어 친구에게 비녀를 묘비 옆에 놓도록 했다. 그리고는 한 발짝 물러서며 다시 한번 물었다. 우리는 당신을 방해할 생각이 없어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어 왔을 뿐입니다. 그러자 공기는 마치 누군가 깊은 한숨을 쉬는 듯 무거워지는 듯했고 다시 정적이 흘렀다. 그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민과 친구들은 서서히 상황이 진정되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무덤을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다. 돌아오는 길 내내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무언가를 경험했고 그들이 들은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나 소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마을 어른들은 그들에게 묘비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곳은 오래전 이 마을에서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한 여인의 무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 깊은 슬픔 속에 생을 마쳤고 그래서 가끔 밤이면 그녀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영혼이 비녀에 깃들어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로 정민과 그의 친구들은 무덤 근처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의 경험이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고 그들은 그 영혼이 언젠가 평화롭게 안식을 찾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 사건이 있은 후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고 아무도 더 이상 묘비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나고 정민은 학교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의 체험은 늘 그의 마음 한편에 남아 불현듯 떠오르곤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그 당시 우리 마을은 인터넷도 느리고 휴대폰 신호도 잘 잡히지 않는 정말 조용한 곳이었지.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겨우 몇십 가구 정도만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라서 마을 사람끼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어느 여름, 내가 고등학생일 때의 일이지. 그해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고 친구들은 더위를 피해 도심으로 놀러 가기도 했지만 나는 부모님 일을 돕느라 마을에 남아 있었어.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산속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였지. 처음엔 누구나 농담처럼 들었어. 마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오래된 쌈비탈이 그 소문의 중심이었거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어. 밤마다 산비탈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유 없이 아프게 됐다는 말 같은 것들이었지.
이 소문은 주로 어르신들 사이에서 확산되었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그 산비탈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단단히 말했어. 하지만 하루는 그 소문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궁금해진 친구 몇 명과 내가 그곳에 가볼 결심을 했어. 당시엔 정말 아무 생각도 없었고 우리가 겪을 일에 대해선 전혀 상상도 못했지. 어느 날 저녁 해가 점점 기울어질 때쯤 우리 일행은 산비탈로 향했어. 처음엔 별다른 일이 없었어. 마을에서 학생이 갈 수 있을 만큼만 올라갔고 우리는 근처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얘기하며 웃고 떠들었지. 그렇게 몇 시간을 보내고 해가 완전히 떨어지고 나서야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주변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한 친구가 저거 봐 하고 소리쳤어. 우리가 본 것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어. 희미하게 빛나는 실루엣이었는데 사람의 형태를 하고 서 있었지.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어. 그것은 지면에서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 자리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지.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점점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부서지는 나뭇잎 소리도 분명히 함께 들렸지. 그때 우리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불풀이 흩어져 마을로 도망치듯 내려왔어. 숨이 차서 더 이상 뛰지 못할 때까지 달렸고 겨우 비탈 중턱에서 모든 친구를 만나 다시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지. 그날 이후로 우리 친구들은 그 산비탈에 대해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었고 우리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몇 달이 지난 후 여름이 끝나가며 그 소문은 점차 사그라들었어. 하지만 그곳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날 밤 우리가 봤던 것이 정말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답은 여전히 알 수 없는 채로 남아있어. 우리 중 아무도 그날 이후 산비탈에 다시 가보지 않았지만 때때로 여름밤이 찾아올 때마다 그곳에서 들려온다는 소문은 여전히 마을 어른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싹한 느낌은 아직도 가시지 않아. 아마 그곳에는 정말 무언가 존재하는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야. 그날 밤 우리가 본 것은 정말 무엇이었을까? 시간은 그 사건을 잊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남긴 흔적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버렸어. 그리고 그 산비탈은 여전히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곳으로 남아있어. 세 번째 이야기. 오래된 작은 마을, 한옥들로 가득한 곳에 자리잡은 작은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전부터 도시 전설이 많았던 마을로 유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학교 근처의 오래된 우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듣기 시작하면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이야기였죠. 몇십 년 전 한 소녀가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매일 방과 후 학교 근처의 우물가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많은 인력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소녀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우물 근처에서는 소녀의 귀신을 봤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한복을 입은 채 우물가를 서성이면서 나와 같이 놀자 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학생들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도 우물 근처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담임 선생님 중 한 명인 이수진 선생님이 새로운 도시에서 이 마을로 전근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은 우물의 전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소녀의 부모님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고 학교의 옛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물 근처에서 벗겨진 한복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실종된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조각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학생들과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 조사를 해나갔습니다. 한 학생은 밤에 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우물을 살펴보기로 했고 몇몇 용감한 친구들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달빛이 희미하게 우물을 비추고 있을 때 학생들은 우물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인 채 조심스레 우물 안쪽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와 같이 놀자. 그들은 흠칫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겁에 질린 학생들은 급히 학교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물이 강력하게 흔들리면서 물이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겁에 질려 빠르게 도망쳤고 그중 한 학생의 발목이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한복을 입은 희미한 형체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고 나머지 학생들이 가까스로 그를 일으켜 달아났습니다. 그 이후로 그 학생은 심한 충격에 시달리며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우물에 가까이 가지 않았고 학교 주위에는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선생님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우물을 조사했고 결국 오래전 사용된 탈출구가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소녀의 유골이 묻혀 있었고 이는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 해결로 이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학교 근처에서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 우물을 찾지 말라는 전설적인 경고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포를 잊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새로운 도시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이 오래된 마을의 공포 이야기는 또 하나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의 뇌리 속에 오랫동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